반갑습니다. 김홍탁입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잘못 잡은 거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18분 내에 저렇게 광고명을 어떻게 다룰까. 그래서 그냥 광고 속에 나타난 페미니즘 정도로 할까 생각을 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페미니즘 쪽으로 귀착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그 여성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라는 것이 어떤 자율적인 주체로서보다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 상대적인 역할로 비춰져 왔기 때문에 자연히 그것이 어떤 형식으로든 페미니즘 쪽으로 귀착이 될 수뿐이 없었습니다. 거창하게 이 얘기를 하는데 역사가 들먹이냐고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요즘에 그 미시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까지의 역사 서술 방식이 탑다운 방식, 위에로부터의 역사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제 해방 때 우익, 이승만, 좌익 이어훈영, 또 민족주의자 김구 선생님,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역사 서술이 다 되어 왔었는데, 그 당시에도 뽐을 내는 남녀들이 모던보이라고 그래갖고 댄스홀에 드나들면서 굉장히 서양식 옷을 입고 트렌디한 옷을 입고 그런 사람들도 존재를 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주위에 김씨 씨, 박씨들이 사는 그런 모습으로부터, 일상생활에도 디테일한 것으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요즘 특히나 소장학파들이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중심으로 서술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보면은 요즘에 예능이 대세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예능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빼놓고 우리 일상생활을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위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아이돌이 등장을 하고, 단순히 그것이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들이 우리 사회 전반적인 그 환경을 감싸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일상생활의 대화뿐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쉽게 이제 광고를 하니까 광고 산업이 돌아가기도 하고, 또 젊은 층 사람들이 예능인이 되기 위해서 그쪽에 자신의 일생을 바치기 위해서 진로를 결정하고, 또 그런 것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증폭이 되고 하면서 단순히 그게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사회 전반을 이끌어가는 어떤 저변을 형성을 이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광고가 이제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광고에 배치된 기호를 해석하면은 우리가 이제 몸담은 사회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미시사 쪽에서는 역사를 부수하는 텍스트가 영화라든가 광고라든가 드라마, 대중예술 이런 쪽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지는 더 이상 현실의 전이 아니라 현실 자체가 된다는 말은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근데 가장 재밌는 말은 미국의 한 종군 기자가 처음 이제 베트남에 전쟁을 취재하러 이제 갔을 때 처음으로 자기 머리 위로 이제 총알이 날아가는 걸 보고 그 상황을 이제 본국에 보도를 하는데, 그 종군 기자의 첫 마디가 하나님, 이것은 마치 전쟁 영화를 보는 것 같군요 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을 볼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 머릿속에 전쟁은 전쟁 영화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형성이 됐던 것이 실제 전쟁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요.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만연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저것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마빈 하이퍼만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한 건데, 특히나 여성들은 소설이나 영화, 사진, 미술, 포르노, 광고 이런 것 등에 새겨지는 재현 이미지를 통해서 존재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광고가 여성을 그런 쪽으로 이미지도 좋은 이미지보다는 어떤 성을 상품화하는 이미지로 많이 활용한다고 해서 광고가 많이 욕을 먹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성성, 여성상을 얘기를 한 것은, 광고에 나타난 여성성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달리 나타난 여성상을 통해서 시대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여성성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성성, 여성상이라는 주제를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몇 편의 예를 보실 텐데, 지금까지 알고 했던 몹쓸 어떤 진술이죠. 암탉 열면 집안이 망한다. 이제 여자가 당당히 나라가 산다. 개콘의 김용희 씨. 이렇게 지금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죠. 자, 남자의 소음이라고 첫 번째 챕터를 정했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여성이 여성이라 부르겠다. 왜? 남자로부터 나왔으니까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초의 남자를 뜻하는 아담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사람이란 얘기죠. 영어로도 보면 man이라는 단어가 남자를 뜻하기도 하지만 사람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죠? woman이 사람을 뜻하지는 않잖아요. 벌써 그 단어 자체에 여성은 남자의 소유물이라는 것이 이제 내재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가. 그래서 남성을 위해 존재하는 여성으로서 광고에서 많이 그 포지셔닝이 되었는데 지금 보시는 게 굉장히 놀랍죠. 예, 명월관이라고 해서 20년대, 1920년대 당대에 가장 잘 나가던 기생집 네 군데에서 대표 기생 얼굴을 해서 신년 광고를 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예. 요즘으로 시대로 치환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조선일보에 강남에서 가장 잘 나가는 룸사롱에 그 다음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생이라는 뭐 매춘의 역사도 오래됐지만은 이러한 직업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이 순전히 남자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남자의 만족을 위해서 그런 직업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여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존재였던가 또는 주체가 되지 못한 그런 존재였던가라는 것이죠. 자, 성병력 광고도 한번 봅시다. 성병은 남성도 걸릴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여성을 이렇게 등장시켜서 이제 보시면은 왼쪽에 이런 콧 떨어진 추한 여자가 되지 말고 이런 아름다운 여자가 됩시다 라고까지 하면서 이런 추한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성병력 광고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돌체인가바나 진 광고를 보면 전형적인 남녀의 상황을 보여주죠. 같은 진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은 자, 남성은 뭘 생각합니까? 여성은 말 그대로 사랑을 생각하는데 남성은 섹스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하고 바지의 형태를 통해서 돌체인가바나라는 이제 광고가 나왔고요. 자, 현모양처. 이것이 아마 가장 우리 머릿속에 오래 잠식해 있는 이제 그런 이미지겠죠. 그래서 아빠는 소파에서 TV를 보고 아이들은 컴퓨터라는 그리고 엄마는 음식을 만들고 가정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 근데 이게 일제시대 때 우리에게 유포가 된 그런 단어라고 해요. 자, 가장 우리의 인식상에 존재하는 현모양처는 어떤 상일까? 아마 김혜자 씨하고 아마 고두심 씨가 아닐까 해요. 그래서 청정원 광고 같은 걸 한번 보시면은 손길 하나하나 마음을 다합니다. 정성 어린 손끝마다 맛이 보입니다. 정성은 보이지 않는 맛입니다. 자연의 정성만을 더합니다. 정성만 한 편 더 보시죠. 뭐 냉장고 하나 가지고 여자로서 행복하다고 하느냐.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싫어했던 그런 광고입니다. 예. 근데 자꾸 이제 저런 식으로 포지션을 한다는 거죠. 예. 행복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자, 나르시스트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데 뭐 너무나 잘 아는 본다는 것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존 버거는 저런 얘기를 했어요. 남자 화가들은 자신들의 시각적 쾌락을 위해서 누드 여인을 그려놓고 그녀의 손에 거울을 쥐어준다. 이런 광고, 마스카라는 이제 의류 광고가 있는데 그 나르시즘이라는 것 자체가 여성을 수동적인 존재로 비추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버거의 얘기를 이해를 하려면 맥락이 필요한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자는 여성을 보지만 여성은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을 본다라는 거죠. 실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꾸 그런 식으로 남성들이 여성을 재현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거울에 굉장히 도취된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기서의 거울이라는 것은 여성이 굉장히 나르시즘적인 수동적인 존재라는 것을 상징하는 하나의 메타포이자 또한 여성이 자기가 하나의 풍경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게 만드는 정치적인 오브제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뭐랄까 거울이라는 하나의 상징성이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페미니즘. 미즈란 단어는 글로리아 스타이넘이라고 하는 이제 페미니스트가 이제 만들었죠. 왜 남성은 하나 미스트한데 여성은 결혼과 전후를 미스미스로 나누냐. 미즈 하나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것이 페미니즘 광고의 효시로서 늘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레브론 향수 광고인데 늘상 보던 어떤 이미지를 전복을 시켰죠. 남성이 여성의 엉덩이를 탁 치겠죠. 일종의 성희롱이죠. 근데 저기서 보시면은 여성이 남성의 엉덩이를 잘해서 톡톡 쳐주는데 여성의 키가 더 훨씬 크죠. 그래서 뉴욕 타임스 같은 데서는 이걸 굉장히 성차별을 조장한다 그래서 게재를 금지를 했는데 그 미즈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창간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미즈라는 이름도 나왔지만 페미니즘 광고 아주 효시로서 아주 극찬했던 이제 그런 광고입니다. 쿠카이라고 하는 프랑스 여성 브랜드는 커리어우먼, 잘 나가는 커리어우먼의 그 의상이라는 이제 그런 컨셉을 나가고 있는데 일부러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남자가 벼락을 맞고 있죠. 예. 그런 이제 로고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굉장히 여성 우위의 그런 표현법을 활용을 하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해변에 나와서 이제 수영을 하려고 하는 여성의 어떻게 보면 이제 키 작은 남자들이 이게 선블락 크림을 이제 발라주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마치 남자를 이제 놀이개처럼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요거를 테스터 초이스 광고를 한번 보실게요. 이 광고는 어떤 의미냐면 한국에서 굉장히 어떤 혐오형 작가 같은 이미지를 탈피하고 계속 커리어 우먼, 독립적인 여성만 이제 등장을 시켜서 1년의 시리즈로 해온 광고인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한국에서는 시리즈 큰 캠페인을 통해서 어떤 한국의 페미니즘을 표현했던 그런 광고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네스 비어 맥주 한번 볼까요? 이 광고를 잘 보시면은 모든 영화에서 우리 머릿속에 인지되어 있던 마초, 남성들이 등장하는 그런 씬에 여성들이 다 나옵니다. 트라군 전사부터 시작을 해서. 전형적으로 보던 거죠. 예, 그 펍에서 당구를 치고 팔씨름을 하고 드릴 있죠? 연습을 하고 굉장히 재밌는 문구가 나오죠. 여자가 남성이 필요한 거는 물고기가 자전거로 필요한 것 같다. 영국 속담이라고 해요. 산모병동도 다 비어 있고요. 애를 낳지 않으니까 남자가 필요 없으니까. 근데 블랙 앤 화이트로 이루어진 게 모든 게 다 의미가 있는 것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기네스 맥주의 특징은 뭡니까? 블랙 앤 화이트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기네스 맥주는 블랙 앤 화이트로 이루어져 있는 의미 있는 것도 있지만은 모든 게 그런 건 아니다. 왜 이 세상은 남자가 중심이고 여자 종속되느냐? 그거 아니다라는 것을 흑과 백이라는 제품의 특성을 흑과 백이라는 하나의 테마에 맞춰서 표현한 그런 엄청난 역작이죠. 예, 광고를 저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게 기네스 맥주가. 그래서 기네스 맥주는 항상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병맥주를 팔고 그다음에 생맥주를 팔고 광고를 판다. 광고를 하나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성의 해방이라는 것인데요. 뭐 저희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자신의 언어에 의해서 여성이 자신의 성 또는 성욕을 표현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연히 이제 동성애 얘기가 나오겠죠. 이제 디올 보시면은 굉장히 어떤 보이시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동성애 코드를 보더라도 동성애 여성, 동성 레즈비언도 보면 남성, 여성 역할이 있다고 하죠. 자, 두 번째, 이제 요 보시면 할 리가 맞는 것인데, 루이비통인데, 보시면은, 세도메조키즘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래 이렇게 피지배 관계는 남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성 사이에서도 이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동성애를, 레즈비언을 바라보는 이제 입장은 뭐였냐면은, 가부장적 질서에서 여성이 비주류로서 표현이 되면서, 비로소 동성애를 통해서 충만함에 대한 그 향수를 만족을 시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줄리 잔도 같은 비디오 아티스트, 여성 비디오 아티스트는 그게 만족이 아니라 우리가 결핍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 사이에서도 지배 종속 관계가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엔 그것이 어떤 부계적 질서의 어떤 트라우마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여성 사이에서도 강요된 사랑 같은 것이 이제 존재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인디펜던트 처치 그룹이라는 것은 동성애자들의 권익을 위한 어떤 종교 단체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예수의 기적을 향하는 표현하는 그런 스테인드 글라스가 이제 그림에 그려져 되는데 동성애를 나눈 이제 여성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성화를 세크릿 페인팅을 성화로 이로틱 페인팅으로 바꾼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트랜스젠더인데 저 말이 재미있으시죠? 신발이 맞지 않는 발을 바꾼다. 이제 글로리아 스테이넘이 나온 아까 말씀드렸던 페미니즘의 주창자죠. 그 글로리아 스테이넘은 그 플레이보이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어떻게 착취를 받고 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이 바니걸이 돼갖고 취직을 해갖고 그 상태를 취재를 해가지고 잡지에 실기도 했었죠. 굉장히 그 유명한 한국에도 오고 있었던 여성입니다. 발을 바꿔야죠. 신발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젠더 트러블이라는 하나의 주제인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세상은 남자 여자로 되어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트랜스젠더라는 것이 굉장히 일상적인 그 용어가 됐잖아요. 굉장히 달라진 사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도도페니아고 한번 볼까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이제 카피가 이제 자막이 뜨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서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저 사람이 남자였단 말이야? 아이, 그럴 리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데, 빨갛다는 건 이제 빨간 통, 페니아라고 해서 패키지 이제 색깔과 이제 결부를 시킬 것인데, 절묘하게 이용을 했죠. 예. 저게 남자란 말이야? 남자도 이렇게 화장하면 이뻐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보니까 여자네. 그런 어떤 트랜스젠더의 정체성, 성의 정체성의 혼란 같은 것을 교묘하게 표현한 것인데 이 광고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 트랜스젠더가 표면화됐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뭐 세미나라든가 그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트랜스젠더라는 용어 자체가 나오긴 했지만 그것이 아주 우리 일반 생활에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은 바로 이제 이 광고를 통해서였어요. 자, 마지막에 이제 보신 거 CCS라고 하는 그 마감 벽제 타일을 만드는 데인데 저기서 스틸로 만든 그런 타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크로스오버라고 표현을 했죠. 뉴 젠더 오브 모자익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트랜스젠더를 표현한 것이죠. 예.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성이 서서 오줌 누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면서 트랜스젠더를 통해서 어떤 병 마감제도 새로운 젠더가 등장했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